그렇게 해서 이제 마야 문명을 사방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네네네. 네. 야. 전부 다 외국인이 지금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가 되니까 과테말라 사람들도 발굴을 안 했나 봐요. 예, 이런 이게 발굴이라는 게 네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네. 돈을 끝없이 퍼붓는 작업입니다. 돈을 이 벌구나. 얼마나 돈을 많이 퍼볼 수 있는가니 제가 이제 멕시코 있을 때 1900년대인가? 1900년대 말에 살리나스 고르타리 대통령이 집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리나스 고르타리. 고르타리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아 이름이 네, 굉장히 부패했는데 네네. 이 사람이 돈을 세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의 돈을 빼먹으면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어떻게 세탁해 먹을까 그래 궁리하다가 네. 고고학 프로젝트를 통해서発見한 거예요. 이용을 해보는구나 또.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 저기 거대 프로젝트 10개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꺼번에 멕시코의 중요한 유적지 그러니까 치첸이사도 들어가고 테오티후아칸도 들어가고 빨렌케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대 프로젝트를 한 10개를 했습니다. 그 10개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 책임자들 있죠. 재산 목록을 공개했어요. 재산을 공개해가지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산이 늘지 않도록.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돈을 세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알 수 있죠. 고고학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렇지만 멕시코에서 그게 가능한 게 네. 치센이사 같은 경우에 네. 하루 평균 지금 현재는 더 많을 거예요. 네. 벌써 제가 아는데도 10년 전에만 해도 하루 평균 5천 명이 들어갑니다. 5천 명이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약 30불이거든요. 지금은 더 비싸요. 30불에 5천 명이면 하루에 15,000불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찾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입장 수익을 해서. 입장 수입이 아주 관광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뭐 1950년대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네. 50년대는 네. 이 멕시코 정부 측에서는 네네. 테오티후아칸을 비롯한 메시카족의 연구, 아스테카 사람들의 연구에만 몰두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50년대 되면 이제 고고학회가 결성됩니다. 결성되면서 우리도 마야 지역도 좀 발굴해 보자. 마야 지역. 네, 그래서 알베르토 루스라는 분을 찾아서 알베르토 루스. 예, 알베르토 루스. 네. 이 멕시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국적이. 이름이 아니 지금 멕시코에서 평생 스페인 계통의 사람인데 코스타리카 분이든가 하여튼 스페인 예 중남미 사람인데 네네. 국적이 다른 나라인데 여기 와서 네네. 평생을 사신 거죠. 네. 그분을 통해서 네. 너 한번 마야 학자니까 발굴하고 싶은 데를 한번 찍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찍으니까 네. 이 멕시코 내에서 이 사람이 곰곰 생각하다가 네. 빨랭케를 찍었습니다. 빨랑깨. 네, 빨랭케 유적지인데요. 네, 유적지. 네. 그 빨랭케 우스마 신타강이 흐르는 거기에 밑 저지대에 있는 거예요. 저지대 바로 네. 옆에.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 그리할바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리할바. 네. 네. 여기 강 중심으로. 네. 맨 앞에 했군요, 제가. 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별로 안 크지만은 굉장히 전략적인 지점인 거예요. 네네네. 강과 강이 만나는 지점. 그래서 요쪽을 한번 발굴해 보겠다. 네. 그리고 루스가. 빨랭케 네.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빨랭길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 보고 찍은 건데 알베르토 루스가 이제 여기 도착했어요. 아 그러네요. 도착을 해가지고 뭐 그때 당시는 이렇지 않았겠죠. 이게 전부 다 숲에 쌓여 있고 막 그랬을 텐데. 그렇겠죠. 지금은 이제 발굴된 상태의 네, 모습인가요? 이 사진은 뭐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네네네. 고고학 잡지에 나온 책입니다. 네, 사진입니다. 사진이고요. 제가 이 창고 문헌을 적는 걸 잊어버렸네요. 네네. 만약 조수님이 네. 생각할 때 네. 이 알베르토 루스가 특별히 선택돼서 온 고고학자잖아요. 그 잘 고고학자.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죠.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 성과를 내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되려 그러면 네네네. 잘 발굴 가장 큰 조건이 뭘 것 같아요? 성과 좀 엄청나게 새로운 거를 발굴해 내야지. 그렇죠. 네. 그래야 역사에 유명한 뭔가 흐름을 바꿀 만한 뭐 뭔가를 쓰레기통 발견하는 같은 걸 뒤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네. 절대로 유명한 고고학자. 네. 요즘은 이제 달라지는데 네, 요즘은 쓰레기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고고학의 분야인데 그러니까요. 알베르토 루스 시절만 하더라도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유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주호스님 같은 경우에 만약 여기 가면 어디부터 발굴할 것 같아요? 지금 세 개의 지금 다른 지역이 보이잖아요. 아, 네네. 여기, 여기, 네. 여기. 제가 이제
어차피 제가 고고학자다. 그럼 이제 어디를 발굴해야 되느냐? 어디부터 발굴? 왜냐면 제- 발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좀 중요한 게 나와야지 그렇지. 돈도 지원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좀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저는 그러면 좀 제일 아무래도 높은 거를 이게 좀 제일 높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좀 높은 데를 지금 높은데 저기 인상을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높은 게 아무래도 뭐 그 해외 피라미드도 좀 높고 뭐 이런 게 좀 크고 이런 게 좀 그게 제일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접근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생각하고 풍전을 발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왜냐면 넓긴 메소아메리카 한데. 문명이 네네네.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발전하잖아요. 네네. 피라미드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러니까 주 피라미드를 발굴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신의 그 예, 예. 신전이니까. 근데 네. 요거는 이렇게 세 개가 모여 있으므로 이건 주 피라밋이 아닙니다. 아, 메인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인 피라밋은 혼자가 돋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베르토로스는 여기를 발견하기로 발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이게 메인 피라미드였던 그렇죠. 거야? 오. 이게 위에서 이제 내려서 보면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길이 이쪽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빨랭게로 들어가는 길은 요 주 피라밋을 보면서 이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요 근에서 들어가서 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피라미드. 그래서 요걸 딱 찍어서 여기를 발굴했죠. 이게 궁전이고 이게 피라미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네. 이거는 세 개의 피라미드가 놓여 있는 지금 빨랭게의 중심부예요. 아, 빨랭게의 중심지군요. 네, 네. 중심지. 여기 이제 나. 비명의 신전. 비명이라고 쓰니까 좀 이상한데 비문이거든요. 아, 비문의 예, 신전. 비문이 굉장히 많이 아, 발견돼서. 비석에 그 문구가 많이 있었다. 비문. 네. 그 비문입니다. 네, 비문의 신전. 비문의 신전. 네, 1950년대 예, 그래서 발견됐군요. 네. 알베르토루스가 이제 여기 네. 올라갔어요. 아하. 여기 이제 계단에 올라가서 야 네. 피라미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는 이쪽에는 굉장히 그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이 띠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이 있고 좀 단순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메뉴에 뭐 그림이 있었고. 근데 이 빨랭게의 특징은 요 계단 하나 이 벽마다 전부 다 구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림이. 예,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조금 이따 이제 보실 텐데. 네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도대체 이 피라미드는 용도가 뭐길래 이렇게 요란스러워? 그러면서 이 위에 이제 요 집에 들어가서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탕 발을 굴렸대요. 네. 발을 굴리니까 밑에서 희미하게 팅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팅팅? 네. 뭐 그래가지고 그 돌소리가 순간, 아니고? 예. 예, 돌 소리가 아니고 예. 바닥 소리가 아니고 이상하게 좀 울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알베르토루스의 책에 의하면 네. 쫙 소름이 끼쳤답니다. 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지? 뭐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은 저기 경험 있는 발굴자잖아요. 네네네. 고각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구나. 아. 왜냐하면 네. 소리가 난다는 것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고 비어있다는 얘기죠. 비어있다는 얘기. 근데 네. 우리가 피라미드 지금 살펴보니까 어때요? 아까 계속 이렇게 메워가면서 그렇죠. 쳤잖아요. 메워가면서 하니까 네. 소리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속에 뭐가 있더라도 네, 이렇게 전부 다 돌덩이지 뭐. 돌덩이가 쌓여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는 내려가는 뭔가 공간이 있을 것이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이 뭘까? 그리고 오. 쫙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벽이 형성되고 안에가 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는 꽉꽉 채워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을 보니까 네. 이제 얇은 이제 돌판이 우리 지금 이렇게 바닥을 깔듯이 돌판들을 전부 다 얇게 깔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네. 구멍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 2개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이군요, 문.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들어올려 봤죠. 그러니까 와. 이걸 보면서 여기 와, 이거- 저기 요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 그러니까 요 위에서 이게 치니까 여기가 네. 이 안에가 벼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서 네. 바닥을 탕탕탕탕 치니까 안에서 이제 소리가 난 거죠. 뭔가 새롭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띵 보니까 오.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하로 이렇게 지하같이 뭐 이렇게 내려가는 지하로 게-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요것도 고고학 잡지 옛날 거여서 어디서 샀는데 제가 여기를 1987년에 들어가 봤어요. 오래되셨네. 무지하게 단 한 번밖에 안 들어가봤어요. 87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커버이 좀 들어가는 게 높이가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오, 고개를 들고 들어가면 여기 이 삼각형 여기에 머리가 부딪힙니다. 그 약간 동굴 같은 형태인가요? 동굴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열대우림 지역 있잖아요. 네네. 밖은 뭐 30 몇 도에 네, 맞아. 뭐 땀이 비오도 그러는데 네. 이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사우나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속에도 이렇게 뭐 습기가 맺혀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들어갈 때 그냥 한 사람씩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세우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옆에 부딪혀서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지나가면 되겠죠. 막 너무너무 삐지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좁다 그래서,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중간쯤에 가니까 뒤에서 밀려가지고 정말 도로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오고 내려갔어요. 아 이게 돌이킬 수 없었군요. 네, 다 같이 내려갔다가 다 그러니까, 같이 네. 그래서 딱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네. 귀신의 집 같이 돌아갈래도 끝을 가야 되나. 좀 답답한 거 외에는 네. 굉장히 궁금하죠. 네. 알베르토루스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 궁금하죠.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지고 여기 구조를 보면 네, 이게 그거. 옆에서 보면입니다. 이게 지금 비문의 피라미드 아닙니까? 네, 비문의 그리고, 피라미드. 예, 우리가 본 이제 입구가 여기 위에 무덤 입구가 바닥이 여기 있고 계단이 조그마한 계단이 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부에 내려가지고 뭐 알베르토루스도 계속 밑으로 이제 계속 내려갔대요. 근데 네. 여기는 잡석이 채워져 있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만 채워져 있었고 뭐 내려가면서 이제 잡석을 치워가면서 세월 때문에 이제 잡석이 생겼겠죠. 네. 내려가면서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네. 내려가서 약 27m 가량 내려가서 그러니까 거의 피라미드 바닥쯤 왔겠구나. 밑에까지 그냥 1층까지. 예, 네. 여기까지. 네, 1층까지 왔군요. 네. 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네. 나타났대요. 뭐가요? 이게 뭐죠? 이것이 나타났죠. 뭐 처음엔 이게 나타나진 않았겠죠. 네. 여기 제가 너무 후다닥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간 입구에서 6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 사람이 거기 매장된 건가요? 예, 매장은 아니고 네. 입구에 쓰러져서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다 하더라도 죽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묻힌 게 아니고, 그렇죠. 묻힌 게 아니고, 묻힌 게 아니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예. 뭐 일부러 살해를 하는 흔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굳이 발견했다는 보고는 없고, 이 아직 연구 중인데요. 네. 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자였대요. 여자도 젊은이. 있었어요? 예, 6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6구의 젊은이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치우고 들어가니까 발견한 것이 네. 이겁니다. 뭔가요? 이게 이제 네. 맨 위에 있는 게 석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들어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알베르토 루스가 제일 처음에 본 거는 이 석판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석판? 루스, 네. 루스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이게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알베르토 루스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발견한 게 이겁니다. 이 판을 발견했군요. 예, 네, 이 네. 판을.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루스는 이 정말 이 석판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거대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었으니까 이 석판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석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네. 피라미드를 지은 줄 알았대요. 뭔가 빈 비석 같이 뭔가 예, 중요한 비석 같은 거. 비석이나 뭐 그랬는데 네. 이분이 네. 요 밑에 그걸 발견한 건 한 2년쯤 뒤에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전부 다 발견하고 네. 그다음에 이걸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그러니까 덮개였던 거예요? 덮개고 그거를 들어 올리고 나니까 이게 예. 발견된 겁니다. 이건 뭔가요? 사람이 시체인가? 그렇죠, 그렇죠. 시체고 그리고 여기가 사람의 이제 크기의 석관인 거죠. 관이네 관. 예. 엄청 큰 관. 엄청 큰 관은 아니고 사람의 크기. 그냥 관이네. 예, 우리 돌- 같은 보통 예, 그냥 예, 뭐 돌관. 그런, 돌관. 대신 돌로 돼 있는 예, 관. 돌로 돼 있고 그 속에 누워 있던 사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요거는 네. 국립박물관의 그러니까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예. 이건 복원한 거예요? 예. 여기 요 석관은 모형이 아니고 석관은 요런 모형이고. 거는 이제 모형이죠. 이건 모형이고. 예. 그렇게 해서 요 모형이 이제 거기 보면 잠깐만요. 와, 그러니까 관 속에 그 관을 보관하고 그럼 밖에 사람들은 그 여기를 뭐 지킨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한 건가요? 그렇죠. 네. 아마도 그거를 지키는 병사나 그런 용도로 아마 순장이 됐지 않을까. 그러면 사는 사람을 집어넣은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왜냐하면 네. 마야에서 굳이 순장하는 풍습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니면 근데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인 거죠. 특별한 경우고. 그리고 새롭네요. 여기에 석관이 닫혀 있고 요 속에 사람이 한 사람 묻혀 있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을 이제 복원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붉잖아요. 네. 붉은색이 주사라는 거 있죠. 주사? 예, 그 붉은
저 모래 같은 예, 그거를 뿌린 거예요. 붉은 모래. 예, 예, 붉은 주사. 뭐 주사 붉은, 맞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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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사. 네. 예. 예. 그래서 광물질을 뿌려서 붉은색으로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벽사의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손에는 옷가락지를 끼고 이제 옷 목걸이를 장신구네요, 하고, 장신구. 예, 그리고 네. 옷 가면을 썼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생기신 이렇게 분입니다. 생겼네요. 이분이 왕이었고. 예,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요 사람이 이제 루스가 만난 것이고 네. 여기 보면 네. 이 비문이 이제 발견된 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거는 마야의 세계에서 네. 피라미드가 처음으로 무덤으로 사용된 경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도 없고 지금도 그냥 신전이었던 예, 건 신전이고 근데? 그렇게 무덤이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자체는 완전한 무덤으로 조성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이 들어가는 크기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좁아요. 아까 저도 뭐 이렇게 좁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먼저 만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을 들고 내려간 게 아니고요. 관을 먼저 조성하고 맞아. 그 위에다 피라미드를 지은 거예요. 계속 지고 예. 통로만 이렇게 만들어. 예, 통로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나 보다. 예, 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뭐 의식을 한다든지 뭐.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무덤으로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신전으로 많이 왔는데 처음으로 발견 이제 무덤으로 사용된 피라미드는 처음 발견했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왕이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했겠네요, 그 루스는. 아니 왜냐면 처음으로 발견했잖아. 그 동안에는 신전만 쓰다가 무덤이란 걸 처음 발견했으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베르토 루스는 평생 여기를 발굴했어요. 그 이후. 그리고 요거를 기화로 마야 연구소라는 걸 세웠습니다. 국립대학 내에. 저도 이제 거기서 공부했고 국립대학 마야 연구소의 초대 연구소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여기 방문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무덤이 발견돼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무덤과 함께 여기 수많은 부조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사진이 이제 그림인 것 같은데요? 그림도 있고 그림 옆에 글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때 같은 해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마야학회에서. 1950년에. 예. 이게 이제 석관의 그림이고요. 무슨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 같기도 하고. 네, 사람인데요? 술 마시는 건가요? 사람이 여기 약간 그런 저 괴이한 상상력은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고 그리고 이제 십자 모형에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그릇 같은데 뭐 단지 같은 떨어지는. 그래서 지하 세계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하 세계로 떨어진다, 죽는다, 뭐 이런 표현한 건가요? 이 왕은 나중에 후일에 이제 빠깔, 방패라는 뜻인데요. 빠깔이라고 밝혀지는 왕이 방패왕. 지하 세계로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 주위에 있는 그 테두리는 뭐 보시다시피 밤, 뭐 금성, 뭐 달. 그리고 축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다 뭐 이래서 이 밤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별자리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 꽃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무덤이긴 하지만은 이 내부 자체는 생명에 가득한 이제 에너지로 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요거는 전부 다 후일 이제 해독한 얘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그렇죠. 뭐 그냥 그림인 줄 알았겠지. 그림인지. 여기는 뭐가 상당히 뭐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문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비문과 함께 여기 전부 다 벽화 잔뜩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벽화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도 많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사람이 있고 석고를 칠했잖아요. 석고를 해서 부조를 하고 지금 여기는 전부 다 하얀데요. 이거 실제로도 하얗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아까처럼 붉은색 막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지만은 요 빨랭케 이 건물은 하얀 뱀의 껍질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빨랭케 건물을 요 건물만은 하얀 뱀의 껍질이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 이 지은 이름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거는 올해 찍은 사진인가? 이건 올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네. 뭐 알베르토루스가 1950년대에 발견해 지금부터 벌써 7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대단히 화려했을 것 같아요. 엄청 화려했을 그리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말한 비문들이 이제 전부 다 발견됐다고 그래서 네. 정말로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해에 이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그 해. 예. 네. 뭐 디에고 델란다라는 이름은 나왔는데, 디에고 델란다. 예, 스페인의 신부예요. 아, 신부. 예, 예,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네. 근데 이제 1521년 네. 아스테카가 멸망하고 나서 네. 스페인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의 목표가 네. 복음 전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선교 활동으로 온다고 예, 예.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아스테카 유적을 부시고 그 위에 대성당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그와 똑같은 일을 네. 마야 지역에서도 합니다. 아, 근데 네. 스페인 아스테카 같은 경우는 스페인 사람들이 올 때 그 네. 발전기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스테카 마야 같은 경우는 후기 고전기가 1400년 경에는 쇠퇴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큰 건물을 짓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옹기종기 이제 모여 살 때였는데 네네. 그 부분이 네. 마지막에 이 후기 고전기가 이쪽 위에 저기 치체니사 쪽이었잖아요. 네네. 치체니사 쪽이니까 그쪽으로 또 스페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옵니다. 유카탄 반도로 돌아서 네. 제일 먼저 캄페치에 도달하고 네, 캄페치. 이런 식으로 해서 베라크루스 해가지고 이쪽으로 네. 올라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사람들이 네. 거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현재의 지금 저기 보면 북쪽 왼쪽에 메리다라고 있잖아요. 메리다. 예, 네. 요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네네. 요 메리다 네. 여기에다가 네. 이 거점을 잡게 됩니다. 아. 그런데 네. 이 디에고 델란다가 이렇게 보니까 막 위에 눈에 보이는 막 우상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각 이런 걸 전부 다 파괴했어요. 네네. 그리고 메리다 자체도 이런 커다란 피라미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부시고 이제 멕시코 시티랑 똑같이 메리다라는 새로운 도시를. 그래 메리다도 거의 스페인풍의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다 부셨는데 이 디에고 델란다를 보니까 사람들이 집집마다 책을 한 권씩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 집에 예. 집집마다. 예, 예. 아. 책을 한 권씩 갖고 있어가지고 네. 보니까는 웬 책인가 싶은 거예요. 예, 예. 책에 이제 디에고 델란다. 네. 예. 교황 뭐 이렇게 추기경? 추기경이라고. 별로 그랬죠? 그렇게 인자스럽게 생기지는 않았죠. 네, 좀 날카롭게 생겼네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네,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싹 아, 덮어버리고. 그게 책이 이 책입니까? 예예예. 그 책의 한 쪽이에요. 아. 요런 게 이제 한 쪽씩 해서 병풍처럼 이렇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책인데 네. 요 책도 똑같아요. 종이는 저 나무 껍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한지 같이 그리고 그 위에다 석회를 칠해요. 석회를 칠하고 그 위에다 검은 색으로 청색으로 아까 하얀 석회 한 다음에 예예예. 꼭 벽화 만드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책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림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죠. 네, 뭐 그냥 뭐 예, 그림도 막- 있고 뭐 글자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형상도 좀 네. 이렇게 괴이하고 네. 뭐 창도 잘리고 있고 그래서 디에고 델란다는 네. 그것이 네. 주술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제 미신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아. 악마의 주술사다. 아. 뭐 뭔들 사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들고 오라 그런 거예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불태웁니다. 마을에서. 이걸요. 뭐 예. 부족인 것 같이 생각했나 보다. 뭐 부족 같이. 예, 아니 책이에요. 책인데도. 예, 예, 책이니까. 아, 뭐 예. 주술서 같은 예, 예, 개념으로 그거를 해서. 다 파괴하고 가태용 분석 예, 분석의 일을 해요. 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네네. 이게 이제 고문서인데 그렇죠. 마야의 고문서는 네. 후기 고전기에 작성을 해요. 어. 그러니까는 고전기는 아까 그 피라미드가 잔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 빨랭개 같은 비문이 잔뜩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석을 작성했는데 네. 후기 고전대는 좀 이제 지식을 좀 보편화했다 할까요? 그래서 책이 나왔 예, 책이 나온 거예요. 해필이면 그게 여긴 거예요. 어. 그 중심지가 우리는 치체니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치체니사. 그 유카탄 북부에 있는 사람들만 이 고문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고전기의 사람들은 고문서를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비석에다가 예. 써놨으니까. 근데 여기 해필이면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네. 다 불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고문서가 네. 그 이후로
이 아까 추기경 얼굴도 보다시피 얼마나 날카롭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집안에서 발견되면 네. 한마디로 말해서 삼족을 멸하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개도 마야의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어요. 하나도 안 발견됐어요. 네, 그랬는데 와. 그것이 아마 그 일이 있기 전에 우연히 유럽으로 먼저 빠져나간 고문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이건가요? 예, 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드리드, 그리고 파리, 그리고 하나가 이 드레스덴에서 발견됐어요. 독일의 드레스덴에. 네, 드레스덴에서.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발견됐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네. 물론 최근에 뭐 한 개 더 발견됐다고 뉴욕이라고 발견했는데 뭐 어쨌든 뭐 한 거는 있겠지. 뭐 설마. 그랬는데 지금 이제 드레스덴에 발견됐는데 네. 이 드레스덴이 1945년이 되면 1945년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정말 강복절 우리도 강복이 일어났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강복.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나기 위해서 뭐 일본은 히로시마를 폭격하고 독일은 드레스덴을 폭격했어요. 러시아군이. 드레스덴 폭격했는데 이 드레스덴이라는 것도 정말 당시에 학자들이 폭격하지 말라고 굉장히 원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드레스덴 박물관이 혹시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 뭐. 트로이 목마. 예, 그 유명한 트로이가 터키 있잖아요. 그 하이니 실리만 독일 사람이 발굴하는데 이 실리만이 원래는 터키 정부에다가 트로이 보물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주고 몰래 빼돌려 가지고 독일로 갖고 왔어요. 그 트로이의 보물이 있는 곳이 바로 드레스덴 박물관입니다. 아, 드레스덴 박물관에 있는 문서군요, 이게. 네, 그런데 이 드레스덴을 폭격해 가지고 이 박물관이 부셔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트로이의 보물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안 나타났어요. 트로이도 보물 사냈는데 그때 이제 그 폭격돼 가지고 자네가 이제 뒤죽비죽한 데를 우연히 어정어정 걸어다니던 러시아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장교가 이제 유리 노로소프였는데 유리 노로소프. 예,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리 노로소프가 그때 이 고문서를 본 거예요. 이 고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러시아 군인으로 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원래 언어학자인 거예요. 딱 보고 이게 고문서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글이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군요. 예, 이거 글과 그림이구나. 언어학자니까. 그래서 이 복사본을 하나 들고 가게 됩니다. 들고 가게 돼서 5년간 연구를 해요. 5년간. 예, 연구를 해서 유리 노로소프가 5년간 연구해서 이때 1950년이 되면 처음으로 마야의 알파벳의 기초를 발표해요. 그 사람이. 예, 고문서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병풍같이 생겼네요. 네, 병풍같이 생겨서 한쪽 이거는 이제 마드리드 고문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카탄은 그래도 약간 건조한데 아까 그 띠갈 같은라든가 빨랭게 같은 곳에서 발견됐다 그러더라도 굉장히 보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석회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막 쫙쫙 달라붙어요. 그래서 하나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펼치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 해독의 실마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마야 알파벳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고문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빨랭게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림과 문자가. 문자가. 그래서 이 문자의 해독이 시작됩니다. 문자의 해독은 본격적인 해석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그러네요. 이게 참 재밌네요. 이제 점점 이게 좀 배워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뭐라 그래 고문서의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